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뻐근하고 손주와 단 10분만 놀아줘도 숨이 차는 날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10년 전 75세였을 때 똑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8부세의 이승호,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5,000명 이상의 환자를 만나온 헬스케어 전문가입니다. 그 세월 동안 한 가지 확실히 배운 건 나이 들수록 건강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비결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생고구마 하나로 시작하는 건강한 노년의 비법입니다. 제 환자 중 78세 박영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무릎 통증과 만성 피로로 손주들과 공원에 갈 힘조차 없었죠. 선생님, 손주들이 할머니 같이 놀자라고 부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아쉬움과 좌절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희망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단 10일만 시도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약도, 비싼 보조제도 아닌 생고구마를 비롯한 간단한 생활습관 변화를요. 놀랍게도 10일 뒤 할머니는 웃으며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요? 손주들과 공원에서 30분이나 걸었어요. 그 미소가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어떻게 생고구마 하나가 이런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암 예방과 건강한 노년을 위한 5가지 비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암은 무서운 병이지만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활 습관이 암 위험의 70%를 결정한다고 해요. 생고구마와 채소, 가벼운 운동,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건강한 마음가짐만으로도 여러분의 면역력을 깨우고 아침을 더 가볍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약 없이도 건강을 되찾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박영순 할머니의 놀라운 변화를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매일 불량품 세포를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하루에 약 3,000건에서 4,000개의 비정상 세포가 우리 몸에서 생겨납니다. 마치 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오는 것처럼요. 건강한 몸은 자멸 메커니즘과 면역세포라는 든든한 방어선으로 이들을 조용히 제거하죠. 하지만 이 방어선이 약해지면 그 불량 세포들이 살아남아 점점 자라면서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유전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력이 있더라도 암 위험의 70%는 우리의 생활 습관에서 결정된다고 해요. 즉,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 잠을 자는 시간,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이 여러분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죠. 제 환자 중 72세 김만수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김 어르신은 대장암 가족력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형님이 대장암으로 고생하셨기 때문에 본인도 늘 불안해하셨죠. 선생님, 저도 언젠가 암에 걸릴까봐 두려워요. 매일 햄버거와 치킨, 그리고 밤늦게 야식을 먹는 게 문제일까요? 라고 물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저는 김 어르신께 작은 변화를 제안했어요. 하루 한 끼라도 패스트푸드를 채소와 생고구마로 바꿔보세요. 2주만 해보시죠.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정기검진에서 암의 흔적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손주들과 동네 공원을 1시간씩 걸어다니며 웃음꽃을 피우시죠.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생고구마와 채소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도 궁금해지셨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사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늦은 밤 야식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암세포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죠. 예를 들어 트랜스 지방이 많은 튀긴 음식은 발암 물질을 생성하고, 과식은 비만으로 이어져 인슐린 수치를 높여 암세포를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밤늦게 먹는 야식은 소화되지 않은 에너지를 저장하며 몸에 부담을 주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김만수 어르신처럼 하루 한 끼를 생고구마와 채소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식습관 변화는 암 위험을 3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냉장고를 열어보면 어떤 음식이 있나요? 라면이나 과자, 혹은 달달한 음료수가 있다면 내일 아침엔 생고구마 한 뿌리와 채소 한 접시를 준비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생고구마는 껍질째 얇게 썰어 샐러드처럼 드시면 됩니다.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됐어요. 건강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김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걸음 내디뎌 보시겠어요? 자, 이제 이런 식습관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음식이 암을 키우는지 더 깊이 알아볼까요? 야식을 끊기 어렵다면 이 한 가지를 바꿔보세요. 밤늦게 라면 한 그릇이나 과자를 꺼내 먹으며 TV를 보는 그 순간, 참 행복하죠. 저도 젊었을 때 그런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었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습관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나요? 가공식품과 튀긴 음식에 든 트랜스 지방은 발암 물질을 만들고, 과식은 비만으로 이어져 인슐린 수치를 높여 암세포를 키울 수 있어요. 특히 밤늦게 먹는 야식은 우리 몸이 에너지를 쓰지 못하고 저장만 하게 만들어 암 위험을 높이죠.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잘못된 식습관은 암 발생 위험을 30% 이상 높일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답니다. 제 환자 68세 이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일 밤 라면이나 과자를 드시며 드라마를 보시는 게 유일한 낙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손주들이 놀아달라고 해도 기운이 없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께 제안했죠. 라면 대신 생고구마 한 뿌리와 키위를 드셔보세요. 딱 2주만 해보시죠. 할머니는 처음엔 고구마를 생으로 먹으라고요 라며 웃으셨지만 용기를 내서 시작하셨어요. 놀랍게도 2주 뒤 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아침에 눈 뜨는 게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요? 손주들과 공기놀이도 했어요. 그 변화는 단순히 피로가 줄어든 것 이상이었죠. 할머니는 다시 삶의 활기를 찾으신 거예요. 왜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암세포와 음식의 관계에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암세포는 포도당만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설탕이나 당도가 높은 과일, 예를 들어 망고나 포도는 암세포에 연료를 공급하는 셈이죠. 반면 생고구마, 저당 채소,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는 당지수가 낮아 면역력을 높이고 암세포를 굶길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고구마는 면역력 검사에서 최고로 꼽히는 식품이에요.
껍질째 얇게 썰어 샐러드처럼 드시거나 물김치처럼 담가 드셔보세요. 하루 한 뿌리면 충분해요. 블루베리나 키위를 곁들이면 더 좋아요. 이정희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야식으로 라면 대신 생고구마를 선택해보시면 어떨까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식단 변화는 면역력을 25% 이상 높일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냉장고를 떠올려 보세요. 라면이나 과자가 있다면 내일 밤엔 생고구마 한 뿌리와 키위 몇 알을 준비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한 가지를 확신했어요.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이정희 할머니가 그걸 증명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밤 야식 대신 생고구마를 드셔보시겠어요? 자, 이제 왜 생고구마가 이렇게 강력한 항암식품인지 그 비밀을 더 깊이 파헤쳐 볼까요? 생고구마 하나가 약보다 강력하다고 믿기지 않죠. 저도 처음엔 고구마가 이렇게 대단한 식품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게 있어요. 건강의 비결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자연의 선물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면역력 검사에서 생고구마는 항암식품의 최상위에 꼽혔습니다. 특히 보라색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YUI, 글리콜리피드는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신호를 꺼버리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해요.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생고구마를 생으로 먹으면 혈당이 안정되고 면역력이 높아지지만 굽거나 찌면 당지수가 올라가 오히려 암세포를 키울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반드시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제 환자 80세 초옥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당뇨와 만성 피로로 늘 기운이 없으셨어요. 진료실에 오셨을 때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하루 종일 피곤해서 손주들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아요. 그때 저는 할머니께 간단한 제안을 드렸어요. 매일 아침 생고구마 한 뿌리를 얇게 썰어 드셔보세요. 껍질째 먹으면 더 좋아요. 할머니는 처음엔 고구마를 생으로요라며 고개를 갸웃하셨지만 용기를 내서 시작하셨어요. 2주 뒤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띠고 오셨어요. 선생님, 혈당이 안정되고 아침에 눈 뜨는 게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요? 요즘엔 손주들과 동네 산책도 해요. 그 변화는 단순히 피로가 줄어든 것 이상이었죠. 할머니는 다시 삶의 기쁨을 찾으신 거예요. 왜 생고구마가 이렇게 강력할까요? 그 비밀은 보라색 껍질에 숨어 있어요.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암세포가 자라는 신호를 차단해요. YUI와 글리콜리피드는 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죠. 연구에 따르면 생고구마를 매일 한 뿌리씩 먹으면 면역력이 20%씩 증가한다고 하세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생고구마를 깨끗이 씻어 껍질째 얇게 썰어 샐러드처럼 드시거나 물김치처럼 담가 드셔보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해요. 아침에 생고구마 한 뿌리와 블루베리 한 줌을 드셔보세요. 10일만 해보시면 달라진 몸을 느끼실 거예요. 최옥자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혈당뿐 아니라 에너지까지 되찾으셨어요.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생고구마 한 뿌리를 시작해 보시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마트에서 보라색 고구마를 골라 껍질째 얇게 썰어 접신다. 냉장고에 넣어둔 키위나 블루베리와 함께 드시면 더 좋아요. 저는 5,000명 이상의 환자를 만나며 한 가지를 확신했어요. 건강은 작은 선택의 반복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추억자 할머니가 그걸 증명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생고구마 한 뿌리로 건강한 아침을 맞이해 보세요. 자, 이제
생고구마를 포함한 최적의 항암 식단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알아볼까요? 하루 600개 채소를 먹는 게 가능할까요? 이 방법이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채소가 암 예방의 핵심이라는 건 알지만 사콩류 600끼라는 양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시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많은 채소를 어떻게 먹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 건강한 식단은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작은 습관, 예를 들어 아침에 채소 한 줌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죠. 연구에 따르면 하루 중근 600개 채소 섭취는 암 위험을 3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해요. 오늘은 여러분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항암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이 식단은 비싸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 집 부엌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답니다. 제 환자 70세 윤병철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윤 어르신은 고혈압과 만성 피로로 늘 지쳐 계셨어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약을 먹어도 몸이 무겁고 손주들과 놀아줄 기운이 없어요. 채소를 더 먹으라고들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그때 저는 어르신께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어요. 매일 아침 채소죽 한 그릇부터 시작해보세요. 당근, 양배추, 시금치를 넣고 부드럽게 끓여보세요. 윤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지만 3개월 뒤 놀라운 변화를 겪으셨어요. 혈압이 안정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가벼워졌죠. 어르신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채소죽 덕분에 손주들과 공원에서 1시간이나 걸었어요. 요즘은 약도 덜 먹게 됐어요. 그 미소가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죠. 어떻게 채소 400개, 600글 먹을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 아침에 채소죽 한 그릇, 점심에 나물 반찬 2가지, 저녁에 샐러드를 추가하면 충분히 채울 수 있죠. 채소죽은 양배추, 당근, 호박 같은 재료를 넣고 끓이면 부드럽고 소화도 잘 돼요.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채소를 섞어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20%더 높아진다고 해요. 단백질도 중요하지만 과다 섭취는 주의해야 합니다. 체중 1kg당 1조, 약 50끼 적당해요. 예를 들어 60kg이시라면 하루 60개 단백질이면 충분하죠. 하지만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붉은 고기 대신 흰살 생선, 예를 들어 고등어, 정어리, 멸치를 선택하세요. 큰 생선. 그러니까 연어나 참치는 수은 축적이 많아 피하는 게 좋아요. 오메가3는 아맛이나 들기름으로 보충하면 됩니다. 하루 식단 예시를 드릴게요. 아침엔 생고구마 한 뿌리와 채소죽, 점심엔 고등어구이와 시금치 나물, 저녁엔 콩죽과 양배추 샐러드.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한 끼에 채소 한 줌이라도 더 추가해보세요. 저는 5,000명 이상의 환자를 만나며 한 가지를 확신했어요. 건강은 비싼 보조제나 복잡한 식단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윤병철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오늘 저녁 채소 한 접시 더 올려놓으시겠어요? 자, 이제 생선과 고기를 고를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더 깊이 알아볼까요? 생선도 잘못 고르면 독이 될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고등어, 정어리, 연어 같은 생선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모든 생선이 똑같이 좋은 건 아니에요. 저도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게 있어요. 건강을 지키는 비결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질을 꼼꼼히 따지는 데 있죠. 큰 생선, 예를 들어 연어나 참치는 수은 같은 중금속이 축적돼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반면 30 지미 이하의 작은 생선,
그러니까 고등어, 멸치, 정어리는 수은 함량이 적고 오메가3가 풍부해 암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작은 생선의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25% 높일 수 있다고 해요. 오늘은 여러분이 현명하게 생선과 고기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 집 밥상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답니다. 제 환자 75세 정미영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정 할머니는 연어를 워낙 좋아하셔서 일주일에 2-3번 드셨죠. 그런데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연어를 먹어도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자꾸 졸리고 기운이 없어요. 저는 할머니의 식단을 살펴보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연어 대신 멸치나 고등어로 바꿔보세요. 작은 생선을 드시면 더 좋아요. 할머니는 처음엔 멸치가 연어보다 낫다고요 라며 고개를 갸웃하셨지만 용기를 내서 시도하셨어요. 2개월 뒤 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오셨어요. 선생님, 멸치볶음과 고등어구이를 먹기 시작했더니 피로가 확 줄었어요. 요즘엔 손주들과 시장도 다녀와요. 그 변화는 단순히 피로가 줄어든 것 이상이었죠. 할머니는 다시 활력을 찾으신 거예요. 왜 작은 생선이 더 좋을까요? 큰 생선은 바다에서 오래 살면서 수은 같은 중금속이 몸에 쌓여요. 수은은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리고 면역력을 약화시키죠. 반면 고등어, 멸치, 정어리 같은 작은 생선은 수명이 짧아 중금속 축적이 적어요. 게다가 오메가3가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해요. 고기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붉은 고기, 그러니까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공장식 사육 과정에서 호르몬과 항생제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성분은 암 위험을 높일 수 있죠. 대신 양고기나 방목, 염소고기는 오메가3가 많아 좋은 대안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붉은 고기를 작은 생선으로 바꾸면 암 위험이 20% 낮아진다고 해요. 하루 식단 예시를 드릴게요. 아침엔 생고구마, 샐러드와 블루베리 한 줌, 점심엔 멸치볶음과 잡곡밥, 저녁엔 채소국과 정어리구이. 이게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한 끼에 채소 한 줌이나 멸치 한 줌이라도 추가해보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해요. 마트에서 멸치나 고등어를 골라보세요. 간단한 볶음이나 구이로 시작하면 돼요. 오메가3는 아마씨나 들기름으로도 보충할 수 있죠. 한 스푼씩 샐러드에 뿌리면 끝 정미영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작은 생선으로 식단을 바꿔보시겠어요? 저는 5,000명 이상의 환자를 만나며 확신했어요. 건강은 작은 선택의 반복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자, 이제 식단을 넘어 어떤 운동이 암 예방에 최적일지 알아볼까요? 등산이 암을 키울 수 있다.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다 아시죠? 하지만 많이 할수록 좋다는 생각은 오해일 수 있어요. 저도 젊었을 땐 주말마다 산을 오르며 땀 흘리는 게 최고라고 믿었죠. 그런데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게 있어요. 운동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도한 운동, 특히 등산처럼 숨이 턱까지 차는 활동은 저산소 상태를 만들어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줄 수 있죠. 반면 적당한 유산소와 근력 운동은 면역력을 높여 암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하루 50분 가벼운 걷기와 10분 근력 운동은 면역력을 30% 높일 수 있다고 해요. 오늘은 여러분이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최적의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무릎이 아프셔도 체력이 약하셔도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답니다. 제 환자 69세 오상민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르신은 매주 동네 뒷산을 오르며 건강을 챙기셨죠. 그런데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등산하고 나면 오히려 더 피곤해요. 무릎도 아프고 손주들과 놀 시간도 없어요. 저는 어르신의 생활을 살펴보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등산 대신 가벼운 산책으로 바꿔보세요. 하루 30분 동네를 걷고 주 3회 팔굽혀펴기 10번만 해보세요. 어르신은 처음엔 그게 운동이 되겠어요 라며 웃으셨지만 2개월 뒤 활짝 웃으며 오셨어요. 선생님, 동네 산책이 이렇게 기분 좋을 줄 몰랐어요. 무릎도 덜 아프고 손주들과 공기놀이도 해요. 그 변화는 단순히 피로가 줄어든 것 이상이었죠. 어르신은 삶의 활력을 되찾으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우리 몸이 적당한 운동에 얼마나 잘 반응하느냐에 있어요. 과도한 운동은 몸에 스트레스를 주고 산소 공급을 줄여 암세포가 자랄 환경을 만들 수 있죠. 하지만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혈액 순환을 돕고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요. 근력 운동은 근육을 강화해 일상생활을 더 쉽게 만들어주죠.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침에 동네 공원에서 30분 걷고 저녁에 집에서 실내 자전거를 20분 타세요. 무릎이 아프시다면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해보세요. 하루 오후 10분, 주 3회면 충분해요. 예를 들어 팔굽혀펴기 10번이나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15번도 좋아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운동은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30% 높일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신발을 신고 동네 한 바퀴 걸어보시겠어요? 10분이라도 괜찮아요. 저는 5,000명 이상의 환자를 만나며 한 가지를 확신했어요. 건강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오상민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가벼운 산책을 시작해보세요. 집 앞 공원, 골목길, 어디든 좋아요. 무릎이 약하시다면 의자 운동부터 시작해보시고요. 어떤 변화를 느끼실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자, 이제 운동만큼 중요한 수면의 비밀을 알아볼까요? 밤늦게 깨어있으면 암이 커질 수 있다고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젊었을 때 논문을 쓰느라 새벽까지 깨어있던 날이 많았어요. 하지만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게 있어요. 깊은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 이상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라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깊은 수면은 멜라토닌이라는 항암 호르몬을 분비해 암세포를 억제한다고 해요. 반면 수면 부족이나 불규칙한 생활은 생체 리듬을 망가뜨려 면역력을 떨어뜨리죠.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수면 패턴은 면역력을 무려 40%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수면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침대에서 시작하는 작은 변화로 건강한 내일을 만들 수 있답니다. 제 환자 71세 한미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한 할머니는 불면증으로 밤마다 뒤척이시며 고생하셨어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밤에 잠이 안 와서 새벽 2시까지 TV를 봐요. 아침엔 늘 피곤하고 손주들과 놀아줄 기운도 없어요. 그 목소리엔 지침과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할머니께 간단한 제안을 드렸어요. 23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 10분이라도 동네를 걸어보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세요. 할머니는 처음엔 그게 되겠어요 라며 반신반의하셨지만 용기를 내서 시작하셨어요. 2주 뒤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잠이 이렇게 깊을 수가 있나요? 요즘 아침 산책 후 손주들과 책도 읽어줘요. 그 변화는 단순히 잠이 늘어난 것 이상이었죠.
할머니는 삶의 활기를 되찾으신 거예요. 왜 수면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밤에 멜라토닌을 분비하며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요. 멜라토닌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늦게 자거나 불규칙한 생활은 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요. 연구에 따르면 밤 11시 이후 잠드는 사람은 면역력이 20% 낮아질 수 있다고 해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체크리스트를 따라 해보세요. 첫째, 23시 전에 잠자리에 드세요. 둘째, 아침 6시경에 일어나세요. 셋째, 식사 후 10분이라도 가볍게 걸으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커튼을 치고 스마트폰은 침대에서 멀리 두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해요. 잠들기 전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침실을 어둡게 만들어 보세요. 2주만 해보시면 달라진 아침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23시 전에 잠자리에 드시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전등을 끄고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저는 5,000명 이상의 환자를 만나며 한 가지를 확신했어요. 건강은 비싼 약이 아니라 매일 밤의 깊은 잠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한미숙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규칙적인 수면으로 활기찬 아침을 맞이해보세요. 어떤 변화를 느끼실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자, 이제 수면만큼 중요한 마음의 힘, 심리적 요인을 알아볼까요? 어깨 통증이 암의 신호일 수 있다니. 놀랍죠, 여러분? 평소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작은 증상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일 때가 있어요. 저도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게 있죠. 건강은 몸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유 없는 체중 감소, 자꾸 반복되는 감기, 원인 모를 어깨나 허리 통증은 암의 조기 신호일 수 있어요. 게다가 만성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활성화해 면역력을 떨어뜨리죠. 연구에 따르면 천이 1데그씩 오르면 면역력이 배나마 증가한다고 해요. 하카라라누네. 반대로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력이 떨어져 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죠. 오늘은 여러분이 몸과 마음의 신호를 읽고 간단한 습관으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하루 5분,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으로 시작할 수 있답니다. 제 환자 74세 이종철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 어르신은 몇 달간 어깨 통증을 느끼셨지만 나이 들면 원래 이런가 보다 라며 무시하셨어요. 그러다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어깨가 자꾸 뻐근하고 요즘 체중도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냥 나이 탓일까요? 저는 직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통증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정기검진을 권했고 결과는 초기 대장암이었어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완치하셨죠. 어르신은 나중에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검진 덕분에 살았어요. 요즘은 손주들과 공기놀이도 하고 동네 친구들과 커피도 마셔요. 그 미소는 단순히 병을 이긴 것 이상이었죠. 어르신은 삶의 기쁨을 되찾으신 거예요. 이런 조기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릴까요? 이유 없는 체중 감소, 반복되는 감기나 대상포진, 원인 모를 통증은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특히 어깨, 엉덩이, 허리 통증은 간이나 췌장, 신장과 관련 있을 수 있어요. 대변에 피가 보인다면 대장암의 신호일 가능성도 있죠. 연구에 따르면 정기검진으로 조기 발견하면 암 완치율이 90%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하지만 몸만큼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만성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해 면역력을 떨어뜨려요. 감정을 억누르고 타인을 위해만 사는 분들은 암 위험이 더 높죠.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해요.
하루 5분. 심호흡이나 명상을 해보세요. 손주와 웃으며 대화하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침이나 저녁, 조용한 곳에서 5분간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눈을 감고 따뜻한 햇살이나 손주들의 웃음을 떠올려 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심호흡과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20% 높일 수 있죠.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친구와 차 한 잔을 마시며 웃는 것도 좋아요. 이종철 어르신은 명상과 정기검진을 병행하며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5분 명상을 시작해 보시겠어요? 냉장고에 5분 마음 챙기기 메모를 붙여두세요. 저는 5억 공전명 이상의 환자를 만나며 확신했어요. 건강은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릴 때 완성된다는 거죠. 자, 이제 암 치료 후 건강을 지키는 법을 알아볼까요? 5년 재발 없음. 이 완치라는 착각. 위험합니다, 여러분. 암 치료를 마친 뒤 이제 다 나았어 라고 안심하고 싶으신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그 기쁨과 두려움을 함께 느껴왔죠. 하지만 암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암 치료 후 10년 안정률은 90%에 달하지만 재발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죠. 재발한 암은 더 강하게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겁낼 필요는 없어요. 작은 습관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답니다. 오늘은 암 치료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우리 부엌과 일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로요. 제 환자 67세 최병수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최 어르신은 대장암 치료를 마치신 후 재발 걱정으로 늘 불안해하셨어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치료는 끝났는데 자꾸 불안해요. 소고기 먹어도 괜찮을까요? 술 한 잔쯤은요. 그 목소리엔 건강을 되찾은 기쁨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어르신께 간단한 제안을 드렸어요. 붉은 고기와 술은 피하시고 매일 채소죽 한 그릇부터 시작해보세요. 어르신은 처음엔 채소죽이 뭐 대단하겠어요 라며 웃으셨지만 3개월 뒤 환한 미소로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채소죽 덕분에 몸이 가볍고 정기검진도 깨끗하게 나왔어요. 요즘은 손주들과 자전거도 타요. 그 변화는 단순히 식단이 바뀐 것 이상이었죠. 어르신은 건강한 삶을 되찾으신 거예요. 암 치료 후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먼저 술과 붉은 고기는 피하세요. 술은 간에 부담을 주고 붉은 고기는 염증을 유발해 재발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단백질도 과다 섭취는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죠. 연구에 따르면 과다 단백질은 신장 기능을 20%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해요. 대신 채소죽, 누룽지 물, 콩죽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드세요. 이런 음식은 소화가 잘 돼 치료 중이거나 회복 중인 몸에 부담을 주지 않죠.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해요. 아침에 양배추와 당근 넣은 채소죽 한 그릇 드셔보세요. 따뜻하고 부드러워 위에도 좋아요. 건강기능식품은 어때요? 많은 분들이 비타민이나 보조제를 치료제로 생각하시지만 그건 보조일 뿐이에요.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죠. 정기검진도 절대 잊지 마세요. 재발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쉬워요. 연구에 따르면 정기검진을 꾸준히 한 환자는 재발 완치율이 80%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하루 식단 예시를 드릴게요. 아침엔 채소죽과 생고구마 한 뿌리, 점심엔 고등어구이와 나물, 저녁엔 콩죽이나 누룽지물.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한 끼에 채소죽 한 숟가락이라도 추가해보세요. 최병수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채소죽 한 그릇으로 건강을 지켜보시겠어요? 저는 50명 이상의 환자를 만나며 확신했어요. 건강은 비싼 약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완성된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배운 모든 비법을 정리하며 마무리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암 예방과 건강한 노년을 위한 5가지 비법을 함께 알아봤어요. 생고구마와 채소로 면역력을 키우고 가벼운 운동과 깊은 수면으로 몸을 돌보며 마음의 평화를 챙기는 방법까지. 이 모든 게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선택들이었죠. 제 환자 82세 박영순 할머니를 떠올려 보세요. 할머니는 무릎 통증과 피로로 손주들과 놀아줄 기운도 없었지만 생고구마 10일 도전을 시작한 뒤로 공원에서 손주들과 웃으며 산책하시며 20년은 젊어진 기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미소, 그 활력이 바로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변화예요. 저는 50년 넘게 5,000명 이상의 환자를 만나며 한 가지를 확신했어요.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피어나는 거라는 사실이죠.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오늘 배운 비법을 실천해 보시겠어요? 10일 도전으로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생고구마 한 뿌리와 채소죽 한 그릇을 드셔보세요. 매일 30분 동네를 걷고 23시 전에 잠자리에 들며 5분간 심호흡으로 마음을 다스려 보세요.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냉장고 문에 생고구마, 산책, 심호흡이라고 적힌 메모를 붙여보세요. 작은 메모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죠. 연구에 따르면 이런 습관을 2주만 유지해도 면역력이 30% 높아진다고 해요. 암은 사형 선고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자는 몸의 신호일 뿐이죠. 생고구마 한 뿌리, 10분 산책, 5분 심호흡이 여러분의 건강을 깨우는 열쇠가 될 거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과 실천할 용기를 드렸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10일 도전 후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큰 힘이 될 거예요. 생고구마 먹어봤는데 몸이 가벼워졌어요. 같은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활기찬 아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비법으로 다시 만나요.